및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 현장에서 가상융합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의 가상융합교육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의 순서는 기조 연설로 시작해서 연구 사례 발표와 수업 사례 발표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의 문을 여는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기조 연설은 성결대학교 융합학부 김기윤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미디어 기술과 교육 효과입니다. 미디어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가상융합교육의 발전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기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결대학교 융합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김기윤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강연자 소개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요.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 세부 전공은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사실 디지털 미디어와 이제 기술을 다루는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부 전공은 사실 미디어 경영이란 정책을 전공을 하다 보니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산업에 등장을 했을 때 어떻게 산업에서 활성화될 수 있을까를 정책적으로 연구하는 지점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은 2000년 초반부터해서 지금까지 미디어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디지털화가 진행되었고 인터넷 들어오고 모바일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실감형 기술들 들어오고 지금은 또 AI가 중심 축을 또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시장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잘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제가 실감형 기술을 만나게 됐을 때 교육이라는 영역과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에서는 이 분야를 에듀테크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감형 기술이 교육 시장에 접목이 됐을 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어떻게 교육에 활용될 수 있겠는가, 이런 지점에서 제가 되게 재미있는 이제 과제를 굉장히 운이 좋게도 하게 됐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제 실감형 콘텐츠를 가지고 학생들의 이제 미래 진로를 체험하게 하는 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과제에 이제 재원이 투입이 되었고요. 19년부터 23년까지 또 제가 또 굉장히 운이 좋게도 이 과제를 수주하게 되면서 이 영역을 꾸준히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사실은 굉장히 창립총회에 되게 중요한 또 날이고, 기조연설은 이 분야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명망 있으신, 나이도 좀 더 지긋하시고 이런 분이 오셔야 되는데, 저는 이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그동안 5년 동안 이제 실감형 미디어 기술이 교육에 어떻게 접목되었는지 저의 경험 사례들을 같이 공유해 드리는 걸로 기조연설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내용들을 앞부분은 사실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미디어 컨텐츠들이 개발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2019년도에서부터 이제 실감형 컨텐츠를 어떻게 이제 교육 현장에 직접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컨텐츠를 잘 만들 수 있을까를 처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9년도, 18년도에도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VR 교육 컨텐츠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혹은 완전한 게임의 형태들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을 이제 사용한 방식,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러한 방식들이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명백히 또 밝혀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VR 컨텐츠가 너무 게임으로 흐르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 효과를 저해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너무 게임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몰입형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고민했던
시작이 2019년도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서 교육과정과 콘텐츠 기획하는 그 결과물을 내놨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VR 콘텐츠 개발사 세 곳에서 해당 콘텐츠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년도에 만들어진 콘텐츠가 2020년도에 이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 콘텐츠로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마침 2020년도가 사실 코로나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위생장갑 끼고 마스크를 하고 막 해서 가서 이제 체험을 해줬고요. 그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안 그래도 집에밖에 없는 학생들이 가상현실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미래 진로를 체험한다라는 관점이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시에 반응이 좋았고요. 과기부에서는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적용을 한 굉장히 높은 품질의 가상현실 콘텐츠를 가지고 교육계에 적용한다는 거에 굉장히 또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또 다시 또 주제를 잡아서 세 개의 콘텐츠를 또 한번 개발을 했고요. 그걸 또 다시 이제 21년도에는 초중 고등학교로 확산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는 내용들이 지금 실어드린 내용은 23년도에 연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 해당하는 이제 학생들한테 실감형 콘텐츠로 체험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이니? 라고 이제 묻는 이런 설문들부터 기초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뭐 초등학생들은 교통 우주라던가 중등은 의료 생명, 고등도 의료 생명 이런 부분에서 더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도 여쭤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실감형 교육이 필요하냐라고 이제 여쭤봤을 때는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다가 사실 90%에 달하게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계셨지만 특히 중고등학교 이제 진로 담당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응답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실감형 기술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 세팅해서 교육을 진행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감형 교육을 적용했으면 하는 분야는 압도적으로 과학 분야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실제로 또 과학 분야에 대한 컨텐츠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험하고 싶은 주제 분야도 과학이 조금 더 높은 이런 상태였고요. 그리고 실감형 컨텐츠를 수업에 활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있다라는 응답이 84%에 달했습니다. 굉장히 이런 수업을 적용하고는 싶지만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있다. 기기 관리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수업 시간에 활용할 컨텐츠가 너무 없다. 실제로 또 제작된 컨텐츠가 너무 없고 또 잘 만들어진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듀테크 회사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거를 뭐 그냥 개인이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좀 토로하고 계셨고 기기가 없다라고 응답하는 부분들도 이제 많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예산이 좀 남아서 기기를 구매한 학교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VR과 관련된 기기가 없는 학교가 없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이제 물어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의 의견들도 종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사, 학생, 초중고 나누어서 어느 분야에 가장 관심이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주제가 다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막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요. 요 연구비 발주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서 그렇습니다. 교육부나 문화부였으면 아마 다른 항목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IT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미래의 진로 환경 변화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주류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획안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설정은 2035년 스마트 시티로 세웠고요. 거기에서 만나는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공통 대주제를 가지고 초중고등학교에 각기 다른 분야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안을 이렇게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 컨텐츠를 기획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컨텐츠 개발사에게 바로 요청을 할 경우에는 과도하게 게임 형태를 구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제 그 개발사가 이제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교육 자료라기보다는 개발사가 이제 추후에 약간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활용할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획안을 잡아주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이런 기획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 사업자들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자들에게 각각 이제 1억 8천만 원의 재원을 주고 VR 콘텐츠를 이제 만들게 하는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획 주제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내용에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진로 분야, 직업 분야,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 이제 컨텐츠의 흐름이 이제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중심 시나리오를 제공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게 이제 선행되었고요. 이런 연구가 19년,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선행이 되었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개발자들이 콘텐츠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콘텐츠 예시는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USB에 담아오긴 했습니다. 그거 보여드릴게요. 학교 현장 적용 사례도.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렇게 제작이 되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 해당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초중 고등학교에 직접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기 다 가지고 가고요. 강사진들까지 싹 다 이제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이 해당 학교는 이제 과기부에서 사전에 공모를 합니다. 4월에 공문을 보내서 혹시 이제 우리 학교에 방문했으면 좋겠느냐 신청하셔라라고 공문이 나가고요. 사실 교육 현장에 계시면 공문이 엄청 많이 오는 거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못 보시는 경우가 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5년을 진행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신청한 분이 또 신청하십니다. 컨텐츠가 바뀌는 걸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2회 이상 간 학교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기준은 도서상관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방문을 해드렸고, 전국에 있는 초중고 학교 중에서 3차시를 연이어서 공간을 비워줄 수 있는 학교를 이제 가장 최우선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쨌든 25명이 저 VR 기기를 착용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교실 2개를 비워주지 않으시면 사실 체험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준점을 가지고 과기부가 선별해준 학교는 저희가 선별하지는 않고요. 선별해준 학교로 이제 방문을 드려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4년 동안 방문을 했고요. 이 방문한 학교들의 개수가 이제 누적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부터는 거점기관에서도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거점 센터를 설정을 해서 2년 동안 또 이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꽤 많은 인원들에게 이제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도 2022년과 23년을 기점으로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는 측면들도 있었고요. 교육의 형태도 방문형, 거점형,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세분화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학교 환경에서는 학교에서 공간을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4명이 이제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앉게 되고요. 한 조 4명당 강사 이제 선생님, 이제 매니징 하실 수 있는 선생님 한 분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리드하는 주강사가 한 분 계시고요. 이제 보조 강사를 여러 명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는 사실 이제 거점 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그거는 이제 키오스크, 이동형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거점 기관에 일시적으로 며칠 동안 세팅을 해놓고 거점 기관을 방문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이제 저 밑에 있는 이제 텔레비전처럼 생겼잖아요. 저런 기기들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23년도에는 46개의 학교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거점센터도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년도에는 이제 누적 인원이 3,900명 가량 체험을 할 수 있게 운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출된 샷이긴 하지만 학생들 굉장히 즐거워 보이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체험을 했고요. 사실 1, 2학년들은 HMD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아무리 쪼여도 뒤가 이렇게 벙 떠서 HMD가 이렇게 쏟아져요. 그래서 보조강사 선생님들이 뒤를 잡고 이제 체험을 할 정도로. 근데 굉장히 하고 싶어요. 1, 2학년 학생들이 더 많이 하고 싶어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요 학생들한테 너네 어지럽지 않니? 라고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항상 하게 되는데요.
학생들 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이제 지점들은 혹시 어지럽지 않니?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요 전에는 이제 가상현실 컨텐츠를 제작할 때 휴먼 팩터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휴먼 팩터 요인을 이제 그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멀미나지 않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연구를 이제 3년 동안 국책과제로도 운영을 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멀미가 혹시 나지 않니? 이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물어봤는데 어지럽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실제로 38%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연령이 낮을수록 어지러움을 잘 못 느낍니다. 얘네들은 이 재미와 신기함이 어지러움을 눌러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하고 싶다라는 응답이 있는 반면에 이제 중고생으로 올라가게 되면 특히 우리 중학생 여자아이들은 체험하기 싫어합니다. 머리 망가져요, 화장 지워져요, 이러면서 너무 싫어요, 막 이거 되게 싫어하고요. 고등학교 남자애들은 앞머리를 올리는 거를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약간 생소했어요. 앞머리가 이렇게 다 내려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 여기에 HM들이 이렇게 붙여줄게 이랬는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앞머리에 손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앞머리 위에 이렇게 HM들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이 풍성한 앞머리가 자기 눈을 다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어지러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응답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멀미가 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 체감하지 못해서 훨씬 더 흥미로워하는 지점들도 있었고요. 중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진로가 굉장히 핏했을 때, 특히 고등학생들한테 이 제약회사와 관련된 그리고 반도체, 공정 과정과 관련된 컨텐츠를 제공했을 때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이런 지점들이 있었고 중학생들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정말 저희 집에도 청소년이 한 명 살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주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지러웠다라고 하는 요 측면들이 늘상 잡히는 지점이라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기 오류로 체험이 중단되는 이런 사례들,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조금 불편해했던 지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23년도는 거점센터를 좀 활성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거점센터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저희가 이제 체크를 했었고 여기에서도 한 13%가 어지럽다.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게 조금 힘들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잡혔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이제 잼버리 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때 잼버리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잼버리 대원들한테 가상현실 컨텐츠 체험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만족했어요. 저희 만족도 영어로 받았는데 막 판타스틱 막 난리 났었어요. 굉장히 만족했었고 요게 지금 부천 만화영상산업진흥원에서 저희가 1층 홀에서 진행을 했는데 요거를 저희가 딱 발표했을 때 이제 과기부에서는 입이 찢어졌고 문화부에서는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문화부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는 이런 그러면서 이제 과기부에서 막 엄청 신나가지고 막 너무 좋은 결과네요 막 이러긴 했는데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이제 이 해외에서 온 다양한 분들께 한국에서의 이런 가상현실과 관련된 교육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계속 뭐 영국이나 미국의 의회에서 만든 이런 해부학 컨텐츠 같은 것들이 주로 가상현실 교육에 활용되는 컨텐츠라고 계속 소개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초중고 대상으로 하는 교육 컨텐츠가 있다는 걸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런 것들을 되게 원활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이 환경을 구성해 놨다라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안양시 진로체험 페스티벌에도 나가서 이제 안양시 학생들 저희 학교가 대학교가 안양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나가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또 참여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KMF 그래서 메타버스 페스티벌에도 해마다 나가서 이렇게 그 공무원이랑 정부 관계자분들한테도 체험을 시켜드리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어보면 교육계, 산업계, 정부기관 다 실망형 교육 너무 필요하다라고 응답들을 다 하십니다. 너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 사업이 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5년 동안 진행되었던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었고 화두가 AI 교육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새싹에서 활용되는 재원으로 다 합쳐지게 되면서 실감형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없어지는 재원이 좀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첨부해 놓은 부분들은 스튜디오 코인이라고 VR 컨텐츠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예요.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스튜디오 코인이 VR 기반 독서 토론 프로그램을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청의 재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실감형 교육 컨텐츠 이제 제가 만든 이제 브랜드는 실감교육 체험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실감교육 체험학교는 미래 진로를 체험하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스튜디오 코인에서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독서 토론을 하는 VR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만드는 신규 개발하고 있는 요 사례인데요. 그 걸리버 여행기에 대한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VR 컨텐츠 안에 들어가면 이제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버 여행기에 들어가서 내가 소인국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내가 참여할 거야 라고 예스 선택할 수 있고 난 참여하지 않을 거야 모르는 척 할 거야 노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만약 예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전쟁에 제가 나가게 돼요. 제 눈높이로 그 전쟁에 나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소인국이라 다 요만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막 화살도 쏴요. 제가 걸리버니까 화살도 막 쏴요. 근데 막 아픈 것 같아요. 막 괜히 느낌이 저쪽에서 막 포를 막 요만한 포를 막 쏘는데도 저한테 타격감이 없는데도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게 막 여러 군함이 막 나한테 몰려오는 그 감정이 무서워서 내가 왜 전쟁에 참여한다고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개발하는 동안에 이제 제가 자문을 해드렸었는데 자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체험했던 것들이라 완벽하게 만들어진 콘텐츠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몰입감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그 내용을 이제 경험을 하고 이제 VR 콘텐츠에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독서 토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리더를 정하고 우리가 체험했던 내용에서 왜 전쟁을 하면 안 되는지 이런 얘기들로 이제 끌어가는 독서 그러니까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그 전이 장치로 활용을 하는 거죠. VR 컨텐츠를.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들도 공유가 가능하면 제가 공유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프로그램 참여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변화가 있었고 여기에는 링크로 연결되면 이 스튜디오 코인이 만들었던 그 교육 콘텐츠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제가 펠리컨 배를 가르면 그 전기가 나와 플라스틱이 막 떨어져요. 그 환경 보호 막 이런 캠페인 컨텐츠라서 근데 주변에 막 펠리컨이 막 여러 마리 있어갖고 제가 펠리컨을 못 잡아왔지 뭐예요. 근데 제가 조류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회사에서 너무 무서워요 막 이랬더니 굉장히 실감형 기술에 최적화되신 분이라고 과도한 몰입. 그래서 이런 이제 되게 재미있는 이제 교육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최석 선생님한테도 요청을 드렸던 이제 과제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 및 활용 방안 연구 이 지점이 있어서요. 올해 저희가 요 AI와 관련된 이제 6개의 안전 가이드라인이 나왔고요. 그 내용들을 저번 4월부터 해서 실제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고 그 내용이 많이 반영이 돼서 아마 9월에 이제 전체 학교에 배포가 될 거다라고 지금 교육부는 계획을 세우고는 있는데 이게 일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공청회 요청 받으신 선생님 계실까요? 아직 못 받으셨나요? 그래서 4월에 한번 공청회를 했는데 선생님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이제 사전 연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선생님께서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던 연구였기 때문에 제가 그 말미에 약간 이런 그 데이터들은 공개가 가능해서 이런 내용들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돼서 이제 학부모 대상, 교사 대상, 그리고 학생 대상 설문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보다 또 올해 이 AI 활용은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수치가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요거는 25년 8월 기준으로 이제 설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AI 활용과 관련돼서 각 주체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뒤에 이렇게 첨부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이런 교육이 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또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창립총회를 또 열고 계신 이런 시점에서 굉장히 더 활발하게 각 분야에서 더 활동해 주시기를 너무나 응원을 드리고, 저도 또 요 에듀테크 미디어 기술과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논문도 많이 내고 이제 열심히 또 활동을 더 할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또 서로 상생하는 이런 방향으로 성장해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응원 드리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훈 교수님 가상융합 교육을 바라보는 폭넓은 관점과 의미 있는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부 가상융합 교육 연구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적용한 가상융합 교육 연구 사례와 XR 교육 애플리케이션 개발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입니다. 기런초등학교 최섭 선생님께서 XR 체험에서 창작으로 확장하는 초등 가상융합 교육 과정의 개발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XR을 단순히 체험하는 것에서 나아가 학생이 직접 창작하고 배움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한 초등 가상융합 교육 과정의 개발 사례입니다. 최섭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이 김수현 선생님이랑 공통대표 맡고 있는 최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주말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XR 체험에서 참석까지 확장하는 배움, 그리고 초등 가상융합 교육과정, 교육과정을 만들었던 연구 결과를 이제 같이 공유드리고자 여기 발표 자리에 섰고요. 제일 처음에 질문으로 같이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상융합 혹은 가상융합이 아니더라도 교실에서 학생들의 철학을 바꾸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번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실에서 학생들의 철학을 내가 바꿔주고 있는지, 교육자로서 철학을 바꾸고 있는지. 저한테 만약에 질문한다면은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철학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가상융합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조금씩 진행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의 교육 상황을 보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은석쌤? 방향성과 이제 많은 이제 쏟아지는 홍수 속에서 어떻게 이걸 방향성을 잡아야 될까 너무 어렵고 변화가 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저랑 같이 가상융합 교육 전선에 같이 가고 있는 전우로서 전 망망대해를 나침반 없이 지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상융합 콘텐츠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떤 수업에서 내 수업에서 어떤 콘텐츠를 써야 되고 어떤 콘텐츠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저의 지금의 교육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왜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까에 대해서 1년 반 동안 고민한 결과를 가상융합 교육과정이라는 형태로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상융합 교육 현장에서는 세 가지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단지 체험에, 일회성 체험에 머문다는 점입니다.
도구라는 것을 익히기까지도 좀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이 익힌 도구가 학생들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피는 사고를 도와주는 그런 과정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또 학교마다 기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건이 천차만별인 점, 이 점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년 간의 위계가 이제 제대로 갖춰져 있거나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려움이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가상융합이 가진 일회성 체험 교육에서 머물지 않고 학교 여건과 환경과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보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말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성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1년 반 정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연구 목적은 초등학교 5, 6학년 가상융합 소양을 바탕으로 수업과 평가가 가능한 교육과정 요소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과연 핵심 역량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내용 체계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성취 기준, 교수 학생 및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1년 반 동안의 고민을 담았습니다. 기초 연구가 한 1년 정도 작년 1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올해 초부터 기초 분석을 통해서 20명의 선생님들의 현장 요구를 설문을 받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전문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김기훈 교수님께도 대파이 전문가 검토를 받았고요. 그래서 수정 확정해서 8월에 승인을 요청할 것이고요. 내년에 서울의 한 학교에 직접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20명의 설문을 조사를 받았을 때 교사 기기 자료 통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과정 중심 평가가 필요하다. 가상융합 개념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대답을 받았고요. 운영 장벽이 진짜 기기랑 인프라 그리고 교수 자료가 부족하다. 평가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연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기를 넘어서 정말 교수 설계 지원 평가가 통합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가상융합 교육에서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통감을 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첫 번째는 핵심 역량입니다. 먼저 추구하는 인간상을 현실과 가상을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라고 추구하는 인간상이라는 목표를 정했고요. 그리고 가상융합 소양으로서는 현실과 가상의 연결을 이해하고 기술 컨텐츠로 탐구 표현 해결하고 책임있게 창작에 참여하는 능력과 태도라는 핵심 역량, 가상융합 소양을 담아서 핵심 역량과 영역, 핵심 개념을 도출해냈습니다. 핵심 역량으로는 가상융합에 대한 이해와 활용과 창작 세 가지 영역을 범주를 만들었고요. 이해에서는 가상융합 이해 역량, 가상융합 탐구 역량, 그리고 디지털 세계 시민 역량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가상융합 콘텐츠를 활용하는 그런 영역을 도출해냈고, 문제 해결 역량, 창의적 표현 역량을 바탕으로 가상융합 콘텐츠를 창작하는 과정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가상융합에 대한 이해 영역, 활용 영역, 콘텐츠의 창작 영역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 태도, 범주에 맞춰서 내용 체계를 도출해냈습니다. 도출하면서 5학년, 6학년 두 가지 영역에 두 가지 학년에 그럼 위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요. 5학년에서는 기초를 형성하면서 개념, 사례, 안전한 기초 탐색 과정을 통해서 한다면 6학년에서는 심화 확장해서 기술 특성, 사회 변화, 윤리, 목적 기반 정보 탐색 및 문제 해결, 또 공동체 문제 해결을 과정을 통해서 같은 주제 반복이 아니고 과정이 좀 더 복잡하게 될 수 있도록 연구 위계를 내용 체계 위계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18개의 성취 기준을 도출해냈고요. 이해 영역에서 5학년, 6학년 3개씩, 활용, 창작에 각각 3개씩 도출해내서 총 18개의 성취 기준을 도출해내게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창작 영역인데요. 실과 과목을 기준으로 편성, 교과를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오실, 가상융합, 공사 및 창작 영역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성취 기준은 가상융합 콘텐츠를 공유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하며 결과물을 책임지는 태도를 보인다. 라는 공유랑 협력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6학년에서는 콘텐츠가 이용자와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책임 있게 제작하고 상호 피드백을 반영해서 수정, 개선하면서 제작 과정을 성찰한다. 라는 좀 더 복잡한 확장된 상호 피드백과 개선 과정을 통해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성취 기준을 설계했습니다. 교수학습 방향에서는 안전한 체험을 바탕으로 탐구 질문, 자료 해석, 협력적 창작, 공유 피드백,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을 했고요. 이것은 차시 편성 예시인데요. 가상융합에 대한 이해는 8차시, 활용은 12차시, 창작은 12차시 정도로 편성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평가입니다. 관찰 평가, 수행 과제, 자기 동료 평가, 그리고 각각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이루어지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반영하고 싶은 거는 3D로 배웠던 내용을 2D로 평가하는 과정이 이게 제대로 된 걸까라는 것이 좀 계속 의문이었습니다. 수업에서 입체로 가상영화 콘텐츠에서 음식물의 소화기관, 제가 첫 번째 만들었던 콘텐츠인데요. 소화기관을 탐색했으면 입체로 탐색한 거는 입체로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아직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그 망망대해 같은 바다에서 어떻게든 나침반을 스스로 같이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가상융합 교육을 하시는 교육자분들께 나침반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 가상융합 시대의 나침반으로서 교육과정을 제공해 드리고 싶다라는 바람에서 1년 반 동안 달려왔고요. 이렇게 공개를 하고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뜻깊고 아이를 하나 낳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2개의 가상융합 콘텐츠, 가상융합 교육과정이 개발됐고 초 5와 초 6 가상융합 콘텐츠가 개발이 돼서 이제 8월달 승인이 마치면은 이제 공개를 해서 더 피드백을 받을 예정입니다. 결과적인 방향입니다. 철학을 바꾸고 학생들의 철학을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을 위해서 단지 기술을 체험하는 교육을 넘어서 새로운 관점과 철학을 배우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과 내용 체계, 성취 기준, 수업 평가라는 4가지 축을 바탕으로 교육 과정을 도출했고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가상융합 교실에서 학생들의 철학을 바꾸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실에서? 저는 이제 내년에 도입할 학교에 가서 가상융합 데모를 한번 보여달라고 교장선생님께서 요청하시더라고요. 진짜 검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처음 보는 친구들 대상으로 자 이게 가상융합 교육이야 하면서 같이 보여줬는데 학생들이 관점을 달의 위상 변화를 보면서 관점을 바꾸고 함께 협력하고 이런 교육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가상융합 교육만으로 가능한 건 아니지만 가상융합 교육으로 관점을 바꾸고 철학을 바꾸는 교육이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확신과 함께 신기한 스쿨버스의 프리즈 선생님처럼 학생들의 관점과 철학 변화를 이끌고 싶은 교사 최섭이 드리는 발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석 선생님, 엑사이 교육을 학생의 창작 활동과 교육 과정으로 확장한 의미 있는 연구 사례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사항 있으신 분 한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다면 두 번째 발표 연구 사례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고등학교 최은석 선생님께서 언리얼 엔진 활용 엑셀 교육 앱 개발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 엑셀 교육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실제 과정과 교육적 활용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최은석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마이크를 빼고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있는 과학중점학교입니다.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하고 과학중점학교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지고등학교 교사 최은석입니다. 네, 저는 이제 언리얼 엔진이라고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언리얼 엔진이라고 하는 이제 요즘 좀 각광받고 있는 엔진이죠. 그래서 이 엔진을 활용해서 클라이메이트 체인지라고 하는 이제 엑셀 활용 앱을 만들어서 이 사례를 좀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만든 건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참여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저하고 같은 팀을 운영해서 이제 사실 이거 석생님이 발표하실 수도 있는데 나눠야 된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이렇게 또 어려운 주제를 한 꼭지를 좀 맡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지금 이제 기초연설도 해주시고 앞서서 이제 우리 교육과정 이제 저도 조금 살짝 해가지고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요. 참 아까 이제 그 망망대에 빠져 있는 현 시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AI 활용 선도교사,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교실혁명 선도교사죠. 그래서 그것도 하고 뭐 이제 하이런 AI라던가 각종 논술력 평가, 아까 이제 그 새로 과목 만드시는 이제 그런 고시 과목이나 그런 것도 개설하는 데도 참여하고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교육과정 내 이제 고시 내 교육과정이죠. 고시 내 교육과정만으로는 사실은 이제 조금 다양한 학생들의 이런 이제 너무 이제 시대가 인공지능도 그렇고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그것에 더 학생들의 니즈 그리고 이런 다양한 그런 사회 군상으로 바뀌어 나갈 미래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다양한 시도와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듣는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느낀 건데요. 제가 이제 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저도 이제 AI를 참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엑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메타퀘스트를 이제 과거 옛날부터 사용하고 있고 다 제대로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고 어제도 메타퀘스트 메타 안경이죠? 저기 레이벤 안경 저거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도저히 명분이 없어서 아직 제 사비를 투자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여기서 부장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예산을 좀 많이 몇 천만 원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합쳐서 지금 메타퀘스트를 지금 10대 넘게 지금 구비를 했고 뭐 미러링 시스템도 구현하고 해서 조금 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제가 고민한 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고민이 그겁니다. 이게 너무 그럴듯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조금 해요. 약간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과거부터 유행하고 있는 다양한 수업 방법과 툴은 너무 많이 나왔고요. 진행됐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사실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들은 이제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또 바뀌어 나갈 거예요. 이게 과거 했던 게 나쁘다라기보다는
더욱더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에 정답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툴이라도 정답은 없다. 더 적절하게 활용돼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 XR이라고 하는 이제 메타퀘스트를 포함해서 이런 XR 툴을 사용했을 때 좀 안타까운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우리 학교 현장은 너무 다릅니다. 학교마다 다르고요, 지역마다 다르고 학교 급마다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 맞춰서 필요한 그 툴을 그러니까 그 앱을 사용을 하고 싶은데요. 문제는요. 좀 퀄리티 좋은 XR 앱을 만드는 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마침 또 작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언리얼 엔진 교사 연수를 여기 앞에 계신 이제 최서 선생님께서 또 그렇게 고생하셔가지고 이걸 좀 진행을 좀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거를 신청을 하라고 하네? 잠깐만. 언리얼 엔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저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을 이걸 사용해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 오케이, 내가 우리 학교에 맞는 맞춤형 교육 과정에 사용하기 위한 앱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를 위한 좀 방법을 한번 내가 직접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직접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상도 받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여기 단체 사진 일부 후기 과정에서의 단체 사진이고 여기 이제 저희 팀 멤버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거를 잠깐만 한번 보면요. 위에 있는 걸 잠깐만 한번 보면요. 제가 또 너무 좋아했었는 360도 영상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찍어놨던 건데 이제 그때 이제 저기 저희 팀이 있네요. 저희 팀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저기 이제 이렇게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좀 한가할 때 약간 점심시간이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럴 때 저희 팀은 저기서 고생을 그걸 막 하고 여전히 토론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환경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항상 무언가 그거를 내가 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작품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목표라는 게 있고 그거 되게 우리의 능률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이제 당시 이제 또 제안해 주셨던 게 이제 가상융합 서비스 개발자 경진 대회라고 하는 이 대회에서 앱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좀 진행을 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참여를 했던 거는 올해 2026년에서 메타가 좀 후원기업에서 빠졌는데 또 제가 이제 메타퀘스트를 좋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타에서 후원하는 이 또 자유 주제로 그래서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 주제의 그런 앱을 개발한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참여를 했고요. 그 과정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배웠었던 언리얼 엔진의 그런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막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아까 저기 뒤에서 제가 메타퀘스트를 가지고 이제 체험존이라고 해가지고 저기다 이제 또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서 이제 앞서서 체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저희가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제작을 했어요. 어떻게 제작했냐면요. 제가 어떻게 이걸 만들겠습니까? AI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참 AI를 우리가 이제 변화하는 이런 세계 속에서 이런 AI를 잘 이용을 한다라면은 이거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할 수 없었던 사실 저런 모델링 하나 만드는 비용 하나하나가 너무 비싸거든요. 전문 모델링 업자한테 맡겨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사업도 몇 억에서 대학에서도 많이 따서 앱도 하고 하는데 그거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단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비용이 높아요. 앱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하는데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가 이런 좀 여러 가지 물리적 장벽들을 좀 많이 사라지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제 드디어 우리의 전문성이 좀 더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교육 과정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교육 전문가고 평가 전문가입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성에 맞춰서 저희가 원하는 것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제작을 하고 그것을 또 이제 지금은 아직 이제 이런 언리얼 엔진을 AI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좀 코딩이 하는 것도 좀 일부 들어온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제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소양이 없으면 사실은 좀 쉽지 않아요. 저희가 이거를 제작을 할 때도 사실 이 단기로 배운 걸로 어떻게 이걸 다 고차원적인 그런 개발자 경진 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어떻게 그걸 저희가 다 혼자 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좀 현직 개발자분께서도 서포트를 또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것도 좀 전에 영상 다는 안 보지만 이거를 어떻게 리깅하고 막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교육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AI나 이런 걸로 좀 더 도움을 받는다라면은 저희가 장차 교육 과정에 맞춘 그런 XR의 컨텐츠를 또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장차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앱을 만들 때는 그냥 앱을 막 뚝딱 하고 만든 건 아니고요.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피드백도 하고 피드백하고 만들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을 했고 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했을 때 그 각종 이제 여기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이제 한 이제 5분 정도로 저희가 팀이 운영을 했는데 이제 여러 이제 교과 초등 선생님부터 이제 저까지 해가지고 각자 파트를 좀 이렇게 맞춰가지고 스테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거가 이제 클라이메이트 체인지라고 하는 거니까 이상 이제 기후 변화잖아요. 기후 변화가 이제 이상 기후로 해가지고 발생하는 그 원인들을 나눠가지고 이상 기후 뭐 강우라던가 가뭄이라던가 더위라던가 추위라던가 그러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막 자료 조사나 원리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 자료 같은 거를 바탕으로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보드 같은 걸 만들어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한 것이 이제 이런 저희가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든 건데요. 클라이메이트 체인지라고 해서 그때 당시 이제 도와주셨던 이제 현직 개발자분께서 운영하시는 회사가 이제 록슨이라는 업체인데 록슨까지 우리 엑셀 티처스와 함께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저희 이제 크레딧입니다. 만든 사람들이죠. 이게 저희 자랑스럽게도 앱에 거기 내부에 딱 누르면 이게 딱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최석 선생님도 있고요. 제 이름이 여기 있네요. 최은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행돼서 만들었던 게 이런 내용입니다. 크게 이제 4가지 그런 제 이상 기후에 대한 그런 원인들과 그런 것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전 지구적인 관점,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이 과학 저는 이제 과학입니다 전공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상 기후가 생기는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의 원인부터 그런 것을 사회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개인의 시점에서는 어떻게 방향이 바뀌는지에 대한 레벨 단위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더 교육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생태 심의서이라는 그런 파트로 해가지고 저희가 좀 더 교육적으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앱으로 만드는데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오프닝으로 이제 왜 이런 CO2 같은 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쌓여갔을 때 어떻게 이제 나가는가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겪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 나중에 이제 좀 더 실감나는 그 약간 좀 공포감에 좀 사로잡히는 것을 약간 살짝 넣어놨었거든요. 갇혀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치유하는 상담 선생님도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관점을 좀 더 포함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성취 수준이나 그런 것들은 스킵하고요. 그래서 이상가호에서는 이제 전지구적인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지구 전체를 봤을 때 이제 저 위에서 이제 물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이거 다 여기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한창 작년부터 저희가 이렇게 뿌렸었던 그 이제 AI 모델링 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되게 모델링을 한 거고요. 무료 앱이나 이런 거 툴들도 많이 썼고요. 그래서 하고 이제 사회적인 관점에서 홍수가 났을 때 이런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타겟팅을 좀 초등학생들 위주로 했었는데 그 학생들이 환경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체감이 안 되는 그런 좀 뜬구름 잡기의 그런 느낌을 좀 아이들이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그런 각각의 현장에서 내가 무언가를 상호작용, 인터랙티브해서 몰입감에 빠져가지고 이런 것을 좀 더 솔루션적으로 학생들이 이걸 할 수 있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스토리텔링을 좀 많이 넣어놨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구해서 어떻게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그런 이산감으로 인한 그런 홍수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산가뭄도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들어있고요. 이산더위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온실기체라던가 뭐 엘니뇨 라니냐 이런 거 넣으려고 하다가 좀 너무 거창해가지고 못 넣었었는데 저도 여기서 사실 많이 느꼈습니다. 뭐든지 동이구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물리적인 한계와 시간,
그리고 그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그런 드릴 수 있는 기회 비용 그런 걸 가지고 최적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엄청나게 그 생각했었던 고퀄리티의 그런 앱을 만드는 건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시간과 돈만 있다라면 가능했을 텐데 좀 아쉬움은 좀 있지만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사들 위주로 모여가지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음에 너무 만족스러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특히나 참여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이상 추이인데 이제 이상 추이가 생기는 그런 원인들을 이제 제트기로 이제 극소용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깨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해가지고 원인을 보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상 추이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어떻게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제 개인과 동물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또 뭔가 우리가 노력할 수 있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호작용들 이런 것들까지 넣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기후 위기를 겪고 힘들어하는 그런 생존자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다양한 상담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좀 상담을 실제로 몰입감 있게 받아보면서 그런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그런 방향성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들을 또 짜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만든 거를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작동되는 영상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서 직접 체험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게임 영상을 제가 직접 녹화를 해서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조금 이제 좀 더 다듬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런 걸 할 시간은 없었거든요. 집중해야 된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 소녀도 실제로 모델링을 하실 겁니다. 이거는 개발 중 영상이 되기 때문에 좀 영상 속에 나가 있는데 실제로 구현한 거에는 그런 거는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조작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움직이고 활용하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들까지 어떻게 이상 가뭄 현상에서 어떤 식으로 라이프 스트로우 아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을 좀 깨끗하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을 많이 반영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스킵하겠고요. 그래서 이걸 더 나아가가지고 조금 더 좀 다듬어가지고 조금 더 널리 좀 퍼지는 그런 앱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의 노력을 좀 알아주셨는지 이제 생각보다 잘 통과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생각보다라고 하기 좀 그런 게 너무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면접을 봐야 돼요. 1차, 2차 그런 거 했을 때 전 도저히 시간을 못 냈거든요. 거리 좀 멀고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보시면 여기에 잘 안 보시겠지만 XR 메타버스 교사협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도 통과하고 여기 또 해서 어딨지? 여기 2차도 통과하고 해서 또 나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기런초에서 학생들을 또 지도해서 서울 기런초 애들 팀들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실제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상장까지 받았습니다. 상장 갖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뒤에 저 사실 이제서야 상장 원본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열어봤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여기 이것도 이제 과기부 좀 협조 쪽으로 해가지고 진행된 사업인데 홈페이지 보시면 2025년도 수상작을 보면은 지나갔어요. 지나갔나요? 어딨죠? 여기 있다.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해서 우리 XR 메타버스 교사협회 이름 딱 박혀가지고 지금 나온 것도 있고 그거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섭세했죠. 그래서 저희 여기 이제 진행실의 저기 개발자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좀 소소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앱을 해서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느낀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가지고 한다면은 이제 XR의 시대가 좀 더 다가오지 않았을까. 저는 저 메타 스마트 글래스도 너무 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변화 속에서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최선두에 서 있는 교사들이 아닌가.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함께 같이 이 최전선에서 같이 싸워주시는 것을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로 저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현석 선생님 XR 교육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과 실제 활용 사례를 자세히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뒤에서 체험도 해보시면서 직접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1부 가상융합교육 연구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발표 준비를 정리한 뒤 오후 3시 10분부터 15분부터 2부 가상융합교육 수업 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화장실 다녀오시거나 뒤에서 체험해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